여러분 안녕하세요. 블랙입니다. 4월 14일 장전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간밤에 미국의 3대 지수는 일제히 상승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다우 지수는 1%, 나스닥 지수는 2%, S&P 500 지수는 1.1% 정도 상승 마감했는데요. 여기에 나타나 있지 않지만 중소형주 위주인 러셀 2000 지수 역시 1.9% 정도 상승하면서 시장의 투심이 살아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통 중소형주는 잘 오르지 않습니다. 특히 요즘 시장이 많이 불안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불안한 시장 속에서 중소형주까지 올랐다는 것은 어느 정도 시장의 투심이 회복되고 있다. 이런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도대체 시장에 어떤 이슈가 있었는지 하나씩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그저께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가 꽤 높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시장에서는 이거 이제 물가 피크아웃 한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왔었죠. 그리고 어제였죠. 어제 저녁에는 미국의 생산자 물가 지수가 발표가 되었는데요. 미국의 생산자 물가 지수를 한번 보겠습니다. 미국의 생산자 물가 지수가 전년 동월 대비 11.2%나 올랐어요. 엄청나게 폭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상 최고 엄청난 수치예요. 그리고 전월 대비 상승폭도 가팔랐습니다. 사람들이 1.1%를 예상했지만 실제로는 1.4%나 올랐다. 이렇게 지금 엄청난 상승폭이 지금 나오고 있고요. 음식료나 에너지 가격을 제외한 근원 생산자, 근원 PPI 상승세도 가파르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전월 대비해서 0.9%나 오르고 전년 동월 비해서 7%나 올랐습니다. 소비자 물가지수 같은 경우는 이런 이야기가 나왔잖아요. 소비자 물가지수가 막 폭등하긴 했지만 에너지 가격을 뺀 근원 소비자는 생각보다 예상치를 하회했다. 그러니까 이제 물가가 피크아웃했다. 물론 중고차 가격이 떨어진 것도 있기도 하지만, 그러니까 소비자 물가지수 같은 경우는 예상치를 상회했지만 근원 소비자 물가지수는 예상치를 하회하면서 약간 괜찮다. 이런 느낌이 나왔었는데 생산자 물가지수는 그렇지 않았어요. 생산자 물가지수는 생산자 물가지수뿐만 아니라 근원 생산자 물가지수 역시 다 폭등했습니다. 그냥 다 폭등했다. 이런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이것을 악재로 인식하지 않았습니다.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 2년물 국채금리를 보겠습니다. 위쪽이 10년물 국채금리. 생산자를 계속하다 보니까 지금 생산자가 나오고 있네요. 위쪽이 10년물 국채금리, 아래쪽이 2년물 국채금리인데요. 2년물 국채금리가 계속 떨어지고 있죠. 한 며칠째, 한 3일째 지금 떨어지고 있어요. 2년물 국채금리가 떨어지고 있다는 것은 연준의 금리 인상 가능성이 조금씩 낮아지고 있다. 물론 금리 인상 하긴 하는데 어느 정도 할 건지, 매파적인 기조가 조금씩 완화되고 있다. 이런 것을 지금 나타내고 있고 10년물 국채금리도 어느 정도 피크를 한번 찍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나타내는 것은 연준의 긴축이 조금씩 줄어들고 있다. 그러니까 긴축이 계속 하긴 하겠지만 긴축 같은 것은 앞으로 추후에 더 긴축을 할 가능성은 낮다. 지금 연준에서 발언한 이 정도 수준이면 충분하다. 지금 시장에서는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어제 생산자 물가 지수가 폭등한 것은 크게 개의치 않았다. 지금 이제 실적 시즌이잖아요.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실적만 바라보고 지금 다가가고 있다. 이미 생산자 물가지수보다는 소비자 물가지수가 피크아웃 했기 때문에 물가는 이쯤이면 괜찮다. 이런 인식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 증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미국 증시 섹터별 흐름을 잘 보겠습니다. 원래 미국 증시는 원래 빅테크랑 반도체 이쪽이 늘 시장을 좀 주도를 해요. 그런데 이제 어제 일제히 이쪽이 올라오면서 시장 분위기가 확 살아나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잘 보시면은 델타 항공이 어제 실적 발표를 했는데 6% 상승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1분기 때 적자가 나오긴 했지만 적자 폭이 감소를 했고 2분기 때는 흑자 전환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리오프닝 섹터가 전체적으로 지금 상승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유통이나 음식료 기존대로 쭉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JP 모건 실적 1분기 실적이 나왔는데 부진한 실적이 나오면서 3% 하락, 금융주, 뱅크, 보험주 이쪽 전체적으로 이제 떨어지는 모습이 지금 나왔습니다. 오른 것도 있지만 약간 조금 애매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통 이제 미국에서는 금융주 먼저 실적 발표를 시작을 해요. 그 다음 주부터 이제 빅테크나 이런 것들 반도체 순차적으로 넘어가는데 시장에서 이제 금융주는 좀 부진했지만 델타 항공을 비롯한 리오프닝이 실적이 괜찮게 나왔다. 이런 인식을 하면서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좀 아직은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시장 자체를.
그렇기 때문에 이제 주가가 오른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어제 뭐 지금 시장이 이제 무너지는 흐름이라면은 시장 뭐 기사 헤드라인 이런 게 나왔을 거예요. JP 모건 1분기 실적 부진. 뭐 초반부터 실적 시즌 초반부터 별로. 미국 증시 이대로 무너지나 뭐 이런 식으로 기사 제목이 나왔겠죠. 하지만 이제 그렇지 않았습니다. 델타항공의 1분기 실적도 뭐 그렇게 좋지 않았지만은 2분기 때 흑자 전환 가능성이 언급되었다. 요거 하나 살리면서 리오프닝 올리고 나머지 전체를 다 올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에너지 섹터 전체적으로 쭉 올라왔고, 그리고 뭐 원자재, 뭐 사료, 비료 이런 쪽 전체적으로 다 올라왔습니다. 그러면 이제 또 하나 보시면 우주항공 쪽 올랐죠. 군수, 우주항공 뭐 이런 쪽 다 에어로스페이스 앤 디펜스 섹터 다 올랐습니다. 전체적으로. 전체적으로 지금 오르는 모습이 나오고 있다. 이런 느낌이고, 바이오 섹터는 살짝 부진한 느낌. 이쪽은 뭐 그동안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런 느낌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에너지랑 이제 원자재 이쪽이 올랐기 때문에 도대체 이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좀 볼게요. 와우, 깜짝 놀랐네. 그러니까 국제유가도 이렇게 올랐죠. 지금 러시아, 그러니까 우크라이나도 이런 이야기 하고 있어요. 우크라이나도 러시아 너네랑 화해할 생각 없다. 실은 이제 그 전날 러시아가 먼저 이야기했잖아요. 우크라이나랑 이제 평화 협정 끝났다. 이런 얘기 하니까 우크라이나에서도 러시아 너네랑 이 협정 맺을 생각 없다. 뭐 이런 이야기 하니까 지금 또 원유 가격 계속 오르고 뭐 다 올라요. 가솔린, 난방오일, 석탄, 에탄올, 나프타, 프로판 다 오릅니다. 여기 보시면 이 퍼센트 이제 오른쪽에 보이시죠? 뭐 3%, 난방 오일은 8%로 다, 뭐 금, 은, 뭐 철광석, 뭐 백금 다 오릅니다. 2%대 오르고, 뭐 콩, 밀, 목재 다 오르죠. 오렌지 주스 다 오르고, 커피가 좀 내렸네요. 커피 가격이 좀 내리고, 전체적으로 다 지금 오르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인플레는 여전히 좀 심하다는 느낌이 지금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러니까 왜냐면 뭐 전쟁 리스크, 뭐 상하이 락다운 리스크 뭐 많잖아요. 그러니까 물가를 올릴 만한 요소는 여전히 많다고 보고, 연준의 긴축적인 통화 정책이 뭐 물러설 가능성이 여전히 전 낮다고 봅니다. 계속 나올 거예요. 근데 시장에서는 약간의 지금 실마리를 찾고 있는 것 같아요. 앞으로 연준의 긴축이 조금 완화될 수 있다. 약간 이런 느낌? 그러니까 아직 시장은 죽지 않았다.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시장이 생각보다 아직 살아있어요. 살아있지만 상승 가능성은 조금 이제, 그러니까 상단이 좀 막혀 있는 가능성. 그러니까 이게 신고가 랠리까지는 좀 안 나올 것 같아요. 제 생각은 그래요. 증시 자체가 신고가까지는 가지 못하겠지만 이대로 그냥 막 흘러내리진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박스랑 상단과 하단이 막혀 있는 상태에서, 나스닥 같은 경우 이렇게 3월 초에 이렇게 내렸다가 최근에 14,500까지 올라왔죠. 3월 초에 아마 12,000 얼마까지 떨어졌죠. 근데 지금 13,300에서 지지를 받고 올라오고 있어요. 근데 과연 이게 14,500을 뚫고 올라갈지, 이건 좀 퀘스천이에요. 이 과정에, 올라가는 과정에서 이제 뭐 유망한 기업, 예를 들어 뭐 애플, 테슬라 이런 좋은 회사들은 뭐 예를 들어 뭐 신고가 전 고점은 그러니까 나스닥 14,500일 때의 주가를 뚫을 수도 있겠죠. 그런 기업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은, 일부 기업, 꼭 애플, 테슬라가 올라간다는 아니고요. 그러겠지만 이게 전체적인 지수 자체로 봤을 때 혹시나 이게 올라가긴 조금 힘들지 않을까. 만약 올라가려면 이제 하나가 나와야 돼요. 인플레가 완화되면서 연준에서 한마디를 딱 해야 돼요. 공식적으로 뭐 긴축은 생각보다 조금 약하게 할 수 있다, 이런 걸 알려줘야 돼요. 예전에 이제 2017년도에 증시가 이제 한번 쫙 급등했던 적이 있는데, 그때 이제 앨런 연준 의장이 금리 인상을 생각보다 조금씩 줄이겠다. 그러니까 하긴 하겠지만은 덜 공격적으로 하겠다. 좀 이 말을 해주니까 증시가 쫙 달렸거든요. 요런 게 한번 나와야 되는 게, 요런 게 나올 수 있을지는 좀, 지금 물가가 너무 높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연준에서 지금 판을 깔아놨는데, 그러니까 금리 인상 판을 깔아놨는데 이걸 함부로 없지는 좀 힘들 거라고 전 그렇게 보고 있어요. 어쨌든 저의 관점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한국 증시 한번 볼게요. 어제 한국 증시, 한국 ETF EW가 2.5% 올랐어. 많이 올랐네요. 장대 양봉 하나 쫙 뽑아냈죠. 그리고 이제 코스피 이제 야간 선물 지수도 지금 꽤 올라, 0.29% 올랐습니다. 뭐 이것도 어느 정도 올랐습니다. 이걸 감안했을 때 0.29%보다는 좀 더 올라서 시작을 할 것 같아요. 우리나라 증시가.
한 0.4%, 5%, 6%이 정도 상승 출발할 것 같고, 오늘이 옵션 만기일이기 때문에 이제 외국인 선물 시장이나 외국인 현물 시장 이런 데서 외국인이 어떻게 들어와서 외국인 매동에 좀 주의를 해야겠죠. 그들로 인해서 변동성이 좀 커질 거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 시장 자체가 지금 상태로 나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성장과 제가 글씨를 못 쓰네요. 원래 좀 쓰는데 이제 이 모니터에다 쓰다 보니까 좀 그러네. 성장과 달러 두 가지를 보시라는 거예요. 성장, 한국 증시는 성장도 성장이지만 항상 이 달러 이슈 때문에 많이 올라요. 그러니까 달러가 연준의 비둘기적인 발언과 함께 달러가 떨어지면 한국 증시가 늘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어제 간밤에 나왔던 요즘 나온 이슈는 요거죠. 그러니까 지금 달러가 100 이상까지 올라갔다가 100 이하로 살짝 내려왔잖아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너무 긴축 우려가 심했다. 그러니까 덜 긴축적으로 나올 것이다. 요런 지금 우려는 아니죠. 요러한 지금 약간 기대감 때문에 아마 이제 어제 한국 증시가 꽤 크게 올랐고 아마 이제 생각보다 이런 반등이 나올 거예요. 그런데 성장이 여전히 발목을 잡고 있기 때문에 막 드라마틱하게 막 쭉쭉쭉 이렇게 증시가 V자로 올라가지는 않을 것이다. 예전 2017년도에 한국 증시가 그때 신고가 뭐 기록했잖아요. 2017년도 맞죠? 그때 막 반도체, 바이오 막 올라가면서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올라갔었던 기억이 나요. 아마 바이오가 먼저 한번 쫙 올랐고 6개월 후에 반도체가 쫙 오르면서 2018년 1월 달에 피크를 한번 찍고 쭉 내려왔잖아요. 그때 미중무역 전쟁 시작하면서 그때 이제 나왔던 게 연준의 금리 인상 횟수가 조금씩 생각보다 덜 올라갈 거다. 덜 이루어질 거다. 이런 거 기대감이 나오고 그때 반도체에 막 되게 호재가 엄청 나왔잖아요. 그래서 쌍라이트로 지금 올랐던 기억이 납니다. 지금은 성장보다는 지금 달러 생각보다 강달러가 살짝 주춤될 수 있다. 이러한 지금 기대감. 생각보다 제가 볼 땐 기대는 크지는 않아요. 어제 사람들은 시장에서 약간의 실마리라도 지금 찾고 싶은 생각에 지금 이러한 지금 강세가 어제 강세가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중국에서도 중국 지금 상하이 락다운 문제가 심하잖아요. 근데 이걸 상쇄시킬 만한 요소가 나왔죠. 적절한 시기에 지준율 인하하는 등 통화 정책을 사용하겠다. 리커창 총리가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돈을 더 풀어주겠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위안화 강세 흐름이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위안화 생각보다 약세가 안 나와요. 그러니까 중국은 돈을 풀고 있는데 위안화 강세가 나오는 이유는 중국이 돈을 풀어서 경제를 살릴 수 있다. 이런 기대감, 이러한 믿음이 사람들한테 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어제 중국 상해 지수도 0.8% 빠졌지만은 뭐 나름 선방했어요. 그러니까 상하이 락다운을 거의 지금 잊어가고 있다. 항생 지수는 0.69%는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상하이 락다운을 조금씩 지금 잊어가고 있다라는 느낌이 지금 들어요. 시장 자체가 나쁘진 않아요. 그래서 어제 하루 동안 이제 기관이랑 외국인 순매수한 매매 동향을 볼게요. 외국인은 생각보다 전체적으로 팔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막 적극적으로 안 들어와요 지금. 왜냐면 강달러 구간이잖아요. 그러니까 외국인이 들어와야 좀 시장이 정말 본격적으로 불타오를 텐데 외국인 하루에 막 5천억씩 좀 들어와 줘야죠. 지금 그럴 상황은 아니고 대신 기관이 조금 어제 많이 들어왔죠. 기관이 삼성 SDI 차트 한번 볼까요? 삼성 SDI 오른쪽에 바뀌는 차트가 일봉 차트입니다. 삼성 SDI가 이제 기관에서 들어오면서 전 고점, 그러니까 직전 고점 박스 상단까지 올라갔고 삼성전자가 이제 기관이 계속 팔다가 어제 하루 딱 들어왔어요. 그러면서 어제 생각보다 큰 폭 2.5%나 올랐습니다. 삼성전자는 제가 이제 육자가 보이면 저평가 구간이다라는 의견 괜찮아요. 살만합니다. 에너지 솔루션도 이제 기관에서 꽤 들어왔고, 그러니까 배터리 3사를 비롯한 반도체 대형주, 그러니까 즉 대형주에 많이 들어왔어요. 보면 현대차, 하이브, 기아, LG전자 다 대형주잖아요. 글로비스, 삼성전기는 제가 이제 뭐 21선 아래에서는 언제든지 사도 되는 뭐 회사다. LG전자도 예전부터 설명드렸죠. 21선 아래에서는 언제든지 사도. LG전자 보세요. 21선 아래 사도 쓰면 이렇게 올라오잖아요. 이렇게 올라옵니다. 뭐 이렇게 잘 가겠죠. 그러니까 삼성전기도 이제 LG전자 같은 흐름을 앞으로 좀 저는 기대할 수 있다라는 느낌. 그리고 신한지주, 카카오 다 이제 기관이 들어왔죠 많이. 그러니까 왜냐면은 대형주기 때문에. 그러니까 대형주가 그동안 많이 빠졌기 때문에 대형주로 이제 수급이 들어온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현대미포조선 같은 조선주도 이제 많이 올랐습니다. 실은 어제 외국인들이
약간 삼성중공업, 한국조선해양 이렇게 현대중공업, 조선주들을 쓸어 담았습니다. 현대중공업도 지금 거의 신고가 랠리 달리고 있죠. 이게 MSCI 지수 편입 호재와 함께 계속 달리고 있어요. 보통 이제 MSCI 이슈가 있으면 좀 달리다 마는데 이건 좀 되게 신기하네요. 그러니까 외국인이 지금 작정하고 현대중공업을 일단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조선해양도 제가 볼 때는 이도 가격이 전 개인적으로 좀 싸다고 봐요. 한국조선해양, 삼성중공업, 현대미포조선 뭐 다 많이 올라왔네요. 21선 아래에서 이런 애들 조선주, 대형 조선주들은 저는 이제 요즘에 이제 국제유가 계속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수혜 섹터로서 뭐 약간 이제 뭐 한국 쉘 석유 뭐 이런 좀 약간 잡주 같은 느낌은 좀 단타로 보시고 중장기로는 조선주들 21선 아래에서 꾸준히 모아가는 전략 여전히 전 좋다고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국제유가가 생각보다 이제 떨어지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느낌을 좀 느낌 아닌 느낌 좀 가져가셨으면 하고요. 그리고 어제 시간의 특징주를 보면 한국 콜마홀딩스 HK 이노엔이 얘가 무슨 제품이 있어요. 식도염 치료제인가 그게 있는데 중국에서 허가를 얻었다고 합니다. 중국에서 뭐 하나 허가 얻었어요. 보시면은 나오죠. HK 이노엔 K캡 중국 허가 쾌거. 그러니까 중국에서 허가를 얻어서 얘가 이제 좀 잘 나간다. 그리고 한국 콜마가 연우라는 이제 화장품 케이스 업체가 있는데 이걸 인수하겠다고 해요. 그래서 시너지 효과가 난다 해서 콜마 홀딩스, 연우, 한국 콜마까지 세 개 다 시간에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화장품 케이스 회사가 좀 이제 주목 받나 봐요. 그리고 이제 펌텍 코리아 같은 경우도 화장품 케이스 회사인데 시간에서 덩달아 2% 오르는 모습 나왔고 차트 좋죠. 이 종목 이제 며칠 전에 장중에서 이제 설명드렸었죠. 이게 왜 좋고 올라갈 수밖에 없는 이유 제가 설명드렸으니까 좀 참고를 해주시고 그리고 뭐 여전히 뭐 농기계나 대동이나 뭐 약간 비료 이런 관련주들은 잘 오르고 있어요. 이제 간밤에도 올랐기 때문에 간밤에 이제 비료 가격이 올랐잖아요. 사료, 곡물 가격 올랐기 때문에 뭐 나쁜 흐름은 나오진 않을 거라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벽산이 무슨 따로 호재가 있을 수 있어요. 벽산 같은 회사가 지금 강세가 나오고 있어요. 벽산 지금 이틀 연속 장대 양봉이 나오고 있어요. 벽산 무슨 이슈가 있냐면 볼까요? 모르겠어요. 딱히 이슈는 없는 것 같은데 벽산이 오르고 있습니다. 벽산이 오른다는 것은 이제 건자재 관련주가 오르고 있으면 딱 봐도 이제 뭐가 있죠? 하츠 또 좀 생각나는 게 막 NX 이런 애도 지금 이제 오를 때가 됐다라는 느낌이 좀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애들은 중소형주 같은 경우는 뭐 지금 많이 빠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손절가를 그냥 짧게 잡고 공략하면 나쁘지 않아요. 오르면 현대 리바트처럼 인테리어 관련 회사도 오를 수 있고 그러니까 벽산이 지금 뭔가 오르고 있기 때문에 뭔가 이제 중소형 인테리어 혹시나 인테리어나 건자재 이런 쪽이 좀 오를 수 있지 않을까 약간 요런 기대감을 해볼 수도 있고요. 지금 약간 화장품 섹터가 올랐기 때문에 화장품 섹터도 같이 오를 수 있지 않나 뭐 요런 생각 조금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런 느낌 아닌 느낌으로 섹터별 종목별 흐름을 잡아가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 이제 한국 금통위가 열려요. 금통위 열리면서 기준금리 인상 여부를 결정하게 되는데 아마 이제 금리 인상은 안 할 것 같다는 게 지금 지배적인 전망입니다. 그러니까 이번엔 동결하고 소수 의견이 나오면서 다음 달 그 회의 때 금리 인상을 하지 않을까 이게 좀 지배적인 의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점은 좀 참고해 주시고요. 그러니까 만약에 소수 의견이 막 세게 나온다. 그러니까 막 대부분의 상당수의 뭐 위원들이 막 와가지고 뭐 세게 다음 달에 올려야 돼 막 이런 느낌이 나오면 시장에 약간 충격은 올 수가 있을 거라 보지만 뭐 생각보다 제가 볼 때는 어제 미국장이 좀 괜찮았고 달러도 떨어졌고 국채금리 떨어졌기 때문에 오늘 한국장은 좀 괜찮을 것 같아요. 괜찮을 것 같습니다. 나쁘진 않을 것 같고요. 그렇지만 제가 뭐 오늘 들어가라는 의견은 안 드릴게요. 왜냐면 이게 또 떨어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막 급등락 이게 급등하지만 급락도 이제 나올 수 있어요 앞으로.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이제 코스피는 2,700 아래에서 계속 사라고 하셨잖아요. 사라고 했잖아요. 그때 샀어야지. 지금은 좀 구경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기존 보유자들이 수익을 좀 즐기면 된다고 봅니다. 현대차가 요즘에 잘 올라오고 있죠. 그래서 뭐 아이오닉 5도 올해의 차로 선정이 되었고
현대차 관련 이제 보고서 하나 나왔습니다. 제네시스가 주는 안정감. 이 현대차가 실적이 다 좋아요. 2020년, 21년, 22년, 23년. 그러니까 매해마다 매출액 영업이익이 엄청나게 지금 늘어나고 있어요. 특히 이제 21년도에 실적도 폭발적으로 늘어났고 그 이후에 이제 제네시스가 접목하고 있죠. 미국에 잘 나가고 있어요. 22년도 올해에도 실적 영업이익은 좀 무난하게 꽤 올라갈 거라고 봐요. 조 단위가 지금 나오고 있죠. 영업이 한 7조 정도 하고 작년에 6.6조 했고 올해는 한 7.2조 정도 할 지금 그런 거라고 해요. 갈 전망. PBR이 0.6밖에 안 되고 PER이 7.5밖에 안 되고 되게 싼 편입니다. 그래서 근데 생각보다 현대차가 막 급등한다고 여러분 좀 오해하시면 안 돼요. 테슬라가 요즘 급등하잖아요. 테슬라처럼 현대차가 급등한다고 보시면 좀 곤란해요. 왜냐? PER, PBR 밴드인데 여전히 지금 낮은 구간인 것은 맞지만 원래 애초에 태생적으로 자동차 글로벌 자동차 회사들 쫙 현대차, 포드, GM, 볼보 쫙 나와 있잖아요. 폭스바겐 뭐 다 나와 있습니다. 폭스바겐, 벤츠, 르노, 볼보는 없네. 어쨌든 도요타, 혼다, 닛산 요런 느낌이 있는데 얘들의 지금 보세요. PBR 뭐예요? PBR은 0.5, 1, 0.7 다 1 이하예요. 그러니까 원래 자동차 회사가 PBR이 낮아요. PBR, PR 성장주가 아니기 때문에 테슬라처럼 성장주로 인정을 받아야 오릅니다. 그러니까 만약 현대차가 성장주로 인정을 받으면 급등한 다음에 사도 늦지 않는다. PBR이 1 넘어가고 막 제2의 테슬라네 이런 느낌을 받고 사도 되지 않다 이런 의견 드리겠고 그러니까 지금 저는 현대차 좋게 본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안 좋아서 지금 안 사라는 게 아니라 현대차를 사실 분은 이걸 알아두셔야 된다는 거예요. 너무 여기서 막 한 더블 간다 이런 느낌으로 막 하시면 안 돼요. 그러신 분은 이제 코인 사시면 되죠. 코인 저기 잡코인 많습니다. 그런 거 사셔야 되지. 막 현대차 하나 사서 이렇게 막 더블을 기대하고 사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현대차 만약 더블이 나면은 얘가 시장에서 테슬라만큼의 프리미엄을 부여받은 거예요. 그때 사서 또 더블을 받으면 돼요.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물론 뭐 지금 사는 전략도 전 며칠 전에 설명드렸잖아요. 이틀 전인가? 2, 3일 전에 장전 브리핑 때 설명드렸잖아요. 현대차 그룹주 거의 탑픽이다. 좋다. 이런 의견 드렸으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카카오페이가 이제 보험 나온다고 해요. 카카오페이가 가입자가 카카오페이 3,700만 명이에요. 저도 이제 가입되어 있는데 기존의 회원들이 있기 때문에 이걸 바탕으로 보험 사업을 하겠다. 카카오페이가 많이 빠졌잖아요. 그러니까 요즘에 성장주가 많이 빠졌어요. 특히 이제 게임주, 카카오페이나 카카오뱅크 이런 애들 많이 빠졌는데 이런 애들이 좀 올라갈 수 있는 그러니까 어제 이제 달러 약세가 살짝 나오면서 매파적인 기조가 살짝 꺾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약간 국내 성장주가 오를 가능성도 게임이나 약간 이제 플랫폼 이런 쪽 좀 생각을 하셨으면 합니다. 오를 수가 있어요. 물론 이제 게임주는 실적 시즌이라서 조금 걸려있긴 한데 어쨌든 나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애플카가 이건 어제 오후에 나온 뉴스인데 애플카가 한국 업체한테 자율주행 후공정 협력사를 담당시킬 거다. 뭐 이런 거 많습니다. 기사가 이게 며칠째 계속 나오고 있긴 한데 그러면서 이제 꾸준히 올라가고 있는 회사가 몇 개 있어요. 뭐 예를 들어 뭐가 있을까? 보통 이제 오비고 같은 이게 중소형 회사인데 얘가 자율주행 칩 같은 거 이제 만드는 회사인데 뭐 차트는 나쁘지 않죠. 뭐 이런 회사가 이제 좀 올라갈 수 있다. 이런 느낌 아닌 느낌. 좀 시간에선 특별한 뭐 변동성 같은 건 없었는데 그렇죠. 시간에서 좀 변동성이 있는 자율주행 관련주가 쓱 봤는데 안 보이네요. MI텍 이 뭐죠? 이거 아닌 것 같은데. 어쨌든 아모센스 뭐 요 정도. 아모센스도 뭔가 센스하니까 뭔가 센서 관련 자율주행 관련 그쪽 같긴 해요. 어쨌든 뭐 이런 관련주들 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점은 좀 참고로 봐주시고요. 그럼 뭐 오늘 뭐 시장 나쁘지 않을 것 같으니까 오늘 증시도 화이팅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